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수학감소 방식 가수에 나오는 그 비가림 시설을 좀 해줄 건데, 우선 비가림 시설 하기 전에 시설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살펴보고 비가림 시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설에는 비가림 시설이 있고, 원예 시설하고 버섯점 회사가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예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이 있고, 가축 축사가 있어요. 축사. 요렇게 있거든요. 다른 데들은 뭐 이렇게 시설을 한데 모아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개요 설명해주고, 파트별로 설명해주고, 제가 교재 제일 마지막에다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림 시설이라는 말 그대로 비를 가르려고 그래요. 비를 저기 안 맞게 하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에요. 이렇게 요게 시설이 있으면은 요렇게 해서 비 안 들어오게, 비가 안 들어오게 설치해 놓은 시설을 갖다 비가림 시설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품목은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가 있어요.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 요 품목들만 있어요. 참다래. 요거 종합이용 수학감소 방식에 요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원예 시설은 이거는 작물 생산을 하려고 그래. 작물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작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설치해서 작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말 그대로 해를 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를 가리기 위해서 가린다. 해를 가르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체형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거든요. 요거는 인삼. 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요. 자, 인삼인데 해를 가르려고 써요. 이거는 작물 생산하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 아니에요. 해만 가르려고 그래. 인삼은 음습하고 좀 그늘지고 음습한 걸 좋아해요. 이게 음한 게 인삼. 가축 축사. 요거는 가축 비바람 막으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에요. 가축 축사도 이거 작물 생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작물 생산하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 원예 시설, 작물. 나머지는 비 가르려고 설치해 놓고, 해를 가르려고 설치해 놓고, 요거는 가축, 우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팁을 생각하면 비가림 시설이 꼭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가림 시설 없어도 보험에 가입해요. 근데 원예 시설은 당연히 시설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하죠. 이게 당연히. 시설에서도 상물이니까. 이거 해가림 시설도 해가림 시설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해요. 가축 축사도 축사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해요. 요런 것들만 좀 알아놓고,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작년에 원예 시설 나왔고, 해가림 시설이 한 2번 나왔고, 원예 시설이 나왔고, 요렇게. 근데 이제 요 파트 시험은 손해 사정사들이 시험 출제할 때는 좀 출제를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손해평가사들은 지금 이 시설 쪽 평가를 안 해요. 원예 시설 쪽은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 작물도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요런 포도대추 참다래 같은 이렇게 작물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품목은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 요거는 이제 품목은 쭉 있어요. 원예 시설에서 이제 설치해갖고 기르는 작물들, 요런 것들, 이렇게 버섯 작물도 있고, 요런 것들은 알았다. 해가림 시설은 인삼이라는 거 이제 알아놓고,
호도대출 참단에 지금 외우셨죠? 이제 자주 반복해가지고 가축. 자,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는 재라고 그러죠. 보상하는 재. 재해는 요거 자연재해 조수해 이거 화재를 보상해요. 자, 이것도 원예 시설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인삼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해요. 여기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이렇게 보상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요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 요거 화재, 여기 화재, 이게 비가름 시설이 이게 특약이에요, 특약. 특약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화재 특약이에요. 원예 시설도 화재 특약으로 가입해요. 특약. 근데 이거 여기하고 여기 화재 있잖아요. 요거는 다 주보험에서 가입해요. 주보험. 여기도 주보험.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놔요.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정리를 막 해요. 이제 이 특약이라는 것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것도 특약으로서 내가 화재를 선택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냥 내가 특약 선택 안 하면은 자연재해하고 조수해만 보장하는 거예요. 주보험에서. 이것도 자연재해 조수해. 근데 해가름이 시설은 화재가 주보험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보험으로. 주보험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가축 축사도 주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주보험에. 이게 패키지로 가입할 때, 이게 해가름 시설이나 가축 축사는 가입할 때 패키지로 화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자, 요까지 이제 이거 기본적인 거,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놓으시고,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세요. 이거 메모하시고, 자, 요렇게 좀 하시고, 지우고, 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평가하는데, 시설 평가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조달가액 평가가 있고, 어액 평가가 있고, 시가 평가가 있어요. 이 재조달가액, 말 그대로 다시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동형의 동질, 동질이라고 그래요. 동질. 쉽게 해서 기존과 똑같은 거, 기존과 같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내 필요한 비용. 이러한 비용을 제조달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곱미터당 제조달 비용 있잖아요. 비용 곱하기 피해 면적 이렇게 하면 돼요. 피해 면적.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 제조달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달가액으로 평가한다. 다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무너졌어요. 이걸 새 걸로 이게 조금 지나면은 좀 낫고 그랬는데 그거를 새 것으로 그대로 똑같이 듣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제조달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래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비용에다 피해 면적 곱하면 이제 요게 여기다 피해 면적을 하지 말고 가입 면적이라고 하죠. 가입 면적. 요렇게 하면 제조달가액 평가가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피해 면적을 하면 손해액이 돼버리니까 손해 평가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가입 면적에서 손해보험 비율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달가액 평가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비용에다가 가입 면적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뭐 시가 평가라는 거 뭐냐? 시가.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의 가치. 건물이 이렇게 쭉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났어요. 한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물론 요게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건물이 가치가 좀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하락분 마모된 부분을 제외해 주는 거.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모된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것을 갖다 시가평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제조달가액에다가 이건 제조달가액이라고, 이걸 제조달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조달가액에다가 1- 감가율을 내요. 감가율. 이 감가율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갖다 몇 년 지나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어가지고 5년 지났을 때 가치 하락분을 감해준 거예요. 감해준 거. 가치 하락분을 감해준 것을 감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가율은 나중에 해가름 시설할 때게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런 데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조달가액에다가 이 감가율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거 1- 감가율을 해버렸으니까 이것 봐. 잔가율이라고 그래. 잔가율. 잔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잔존가치요. 잔존가치. 그 시점에서 잔존가치가 얼마냐? 이게 맨 처음에 1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한 5년 지나니까 50% 감가에 해야 된다. 이 건물 가치가 하락됐으니까.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 50% 하면은 이거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로 이거 5천만 원밖에 못 쳐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여러분들 다른 걸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승용차 하나 샀어요. 승용차 좋은 거 1억짜리 하나 샀어요. 1억짜리 하나 샀는데 요거 한 5년 탔어요. 5년 탔으면은 감가상각을 해서 5천만 원밖에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시가평가한다고 그래요. 제조달가액은 이 시점에서도 1억짜리 항상 1억으로 평가해버리는 게 제조달가액 평가고. 자, 요렇게 이런 거다. 이제 제조달가액하고 시가평가는 알으셨죠? 그 다음에 비례보상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제조달가액이나 이런 거 평가하면 여기다가 손해 정도 비율 있잖아요. 가입 면적인데 손해를 막 80%가 다 망가졌다고 80% 이렇게 곱하면 이게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100% 부서졌다 100% 곱하면은 요게 손해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평가를 한 다음에 비례보상은 뭐냐? 비례보상.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을 경우, 요럴 때 비례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 소위 말하는 용어로 보험 용어로 쓰면 일부보험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보험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요게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평가한 거예요. 물론 뭐 기평가 보면 사고 그 보험 가입 시점에 평가도 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에 평가했다고 봐요. 요게 건물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5억이에요. 5억인데 보험 가입은 그 사고 시점이나 발생 시점, 가입 시점에 평가한 걸 갖다 이렇게 여기다 써줄게요. 그냥 사고 시점은 헷갈리니까 가입 시점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가입 시점에 평가를 한 거예요. 요게 1억짜리, 여기 건물을 갖다 요렇게 해서 5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5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보험 가입을 내가 3억만 했다. 3억. 돈이 없어가지고 요런 경우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거든요. 요렇게 적었을 때게 비례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걸 비례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평가한 보험금 있잖아요. 이 보험금에다가 최종 지급할 때게 요렇게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누는 거. 요렇게 갖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할 때. 요런 걸 비례보상 한다고 그러거든요. 비례보상. 자, 평가하고 비례보상 이거 두 개 좀 기억을 해놔요. 평가할 땐 제주달가액 평가나 새 걸로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주달가액 평가라고 시가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주달가에다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한 거. 그 다음에 비례보상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을 경우 그거를 갖다가 비례치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갖다가 비례보상이라고 해요. 보험금을 갖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으로 나눠 가지고 자 이게 큰 경우는 이거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보험가액에는 보험 가입 시점이나 사고 발생 시점에서 평가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5억짜리인데 내가 보험 가입을 3억만 가입했다. 그랬을 때에 이 5분의 3 있잖아요.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곱해가지고 60%만 보험금 지급하겠다. 이게 비례보상이에요. 자, 요렇게 요것들 기억해놔요. 이거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요거 평가. 그러면은 제가 왜 제주달가액하고 비례보상 설명을 했겠어요. 여기에다 다 적용을 하니까 설명을 했지. 이게 자 여기 이제 봐요. 자 비가림 시설하고 첫 번째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시설. 원예 시설은 아니 하나씩 해줘야겠다. 같이 해주면 좀 헷갈리니까. 자, 비가림 시설은 제주달가액으로 평가해요. 시가 감가상각 안 해요. 제주달가액으로 평가하고 비례보상도 없어요. 비례보상도 없음. 비례보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예시설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특약으로 제주달가액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있고 이것도 비례보상 없어요. 비례보상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은 시가평가예요. 시가평가하고 비례보상 있음.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축 축사도 시가평가예요. 시가평가하고 비례보상 있어요. 요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시설하고 평가 방법이 거의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하면 보시는데 비가림 시설은 제주달가액으로 평가해요. 제주달가액으로. 비례보상 안 해요. 원예 시설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에요. 시가평가로 하는데 특약으로 제주달가액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주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면은 제주달가액으로 평가를 해요. 이쪽에 이거 알아놓으시고 요것도 비례보상 없어요. 비례보상 없고 해가림 시설하고 가축 축사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가평가하고 비례보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평가하고 이거 비례보상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유사해요. 아까 저기 있잖아요. 화재도 주보험에서 보상했잖아요. 이거 두 개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평가하고 비례보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 좀 해놓으세요. 메모. 이렇게 공통으로 되는 것들 지금 내가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한두 가지 더 해줄 게 있어요. 공통으로 있는 거. 이거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건 이제 손해에 의한 보험금을 평가를 하거든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다 하거든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을 평가해서 지급하고 플러스 추가 비용을 줘요. 추가 비용.
추가 비용. 자, 추가 비용이 있는데, 이 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다 주거든요. 추가 비용을 주는데, 자, 첫 번째 5가지가 있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손해 방지 비용이 있어요. 이었고, 세 번째 요거 잔존물 대입권 보존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고, 네 번째 잔존물 보존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고, 5번째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요거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앞자리 따서 하나씩 외우세요. 잔, 손, 대, 잔, 기. 잔손대장기로 하나 외워두세요. 잔손대장기. 요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해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잔존물 제거하는 비용이요. 잔존물. 여기 시설이 있으면은, 시설들이 이게 다 있는데 피해가 와서 이게 다 부서져 버려갖고 이렇게 잔존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잔존물. 요거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요거. 이걸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어디까지 보상하냐면, 잔존물, 이거 견인해가지고 차에 싣는 비용까지만 보상을 해요. 물론 여기 이 안에 청소 비용도 안에 청소 있잖아요. 청소 비용도 포함하고, 여기 시설 청소 비용만 포함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차에 싣는 차에 운반 비용하고 이거 소각 비용 있잖아요. 소각 비용은 보상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잔존물을 이게 제거 비용이라고 하는데, 잔존물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제거를 하는데, 이 잔존물을 갖다가,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 집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파트 같은 거 사는데 집에서 의자 하나 부서져도 그거 버릴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함부로 막 버리면 안 돼요. 갖다가 잘 버려야지. 관리실에다 바로 전화 와요. 그래서 잔존물을 견인을 해갖고, 이거 잔존물 버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 다 부서져갖고 망가져갖고 다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이거 잔존물을 요거 견인한다는 것은 이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싹 가져와갖고 차에 싣는 데까지만 보상을 해요. 그 비용을 보상을 해요. 인분들 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싣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까지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지역 있잖아요. 그 망가진 부분 청소하는 비용도 주는데, 이 운반 비용, 소각 비용 있잖아요. 소각 비용은 안 줘요. 운반 딱 싣는 데까지만 주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청소하고 있잖아요. 막 축사 같은 거 들어오니까 그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 피해받고 청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줘요. 그 안에 부서진 건물 안에 청소하는 데만 준다고요. 자, 요거 좀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이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참고로 요거는 손해액 10% 한도예요. 10% 한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이게 다 잔존물을 하는데 요게 1,000,000원이 들어갔다. 1,000,000원. 이게 손해액이 1,000,000원이다. 손해액. 이게 지금 피해가 와갖고 손해액 1,000,000원이 왔으면은 이 한도는 100만원 한도로 준다는 거예요. 100만원 한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잔존물 제거비를 싹 계산하니까 80만원일 때는 요거 같은 거 10% 한도니까 요거 같은 80만원 다 주고, 요게 120만원 나왔으면은 100만원만 준다는 거예요. 한도로. 자,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손해 방지 비용은 뭐냐? 사고 후
사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이거 1과목에서 배웠죠. 우리가 보험편 할 때 배웠어요. 사고 발생 후에 더 이상 손해가 방지하지 않기로, 더 이상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하는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그래요. 손해 방지 비용. 자, 대위권 보전 비용이라고 뭐냐면 제3자가 손실을 입혔을 때, 제3자 손실을 입혔을 때에 제3자가 손실을 입혔을 때에 보상받기 위한 예 지출한 비용 또 보상한다네. 대위권.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요거 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3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위권 행사를 하는데 요거 물론 여기 회사가 보험금 지급하고 요거 여기다 대위권을 행사를 하는데 열때 들어가는 뭐 소송 비용이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송 비용이나 뭐 이런 또 비용들 있잖아요. 각종 들어간 비용. 이 3자의 그 대위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계약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요거를 갖다가 대위권 보전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추가 비용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3자가 손실 끼쳤을 때에 계약자가 그 제3자의 그 대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은 이거 100% 손실 났을 때 100% 손실 났을 때에 회사가 취득하거든요. 잔존물은 회사 취득이거든요. 잔존물 회사 취득인데 요랬을 때에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을 해요. 요거 지급하는 걸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안 가져가 버리면은 잔존물 안 가져가요. 난 필요 없어. 이거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으니까. 그때는 잔존물 보존 비용 안 줘요. 그때는 뭐 잔존물 재고 비용을 주겠죠. 같이 치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잔존물이 가치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가져가려고 할 때 있잖아요.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 잔존물을 보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소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가 죽어가지고 어떤 큰 그 냉동실에다 좀 보관하는 냉동 비용이 한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도 회사가 그 소는 가져가기로 하고 그랬을 때가 이게 보전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잔존물을 회사가 취득하는데 잔존물을 보관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주는 거거든요.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거 뭐냐면 회사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요. 회사 요구. 회사가 뭐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요거를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100% 다 줘요. 이렇게. 자, 요런 개념만 잡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추가 비용은 가축변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도 간간히 한 번씩 나와요. 추가 비용에 대해서 간간히 한 번씩 나오니까 추가 비용 정의 알아놓고 가축변에 가면 요 용어 정에서 자세히 해요. 또 해드릴 테니까 요 정도 개념만 이렇게 조금 잡아놔요. 그리고 여기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이나 해가림 시설, 작물들 있죠. 작물들. 이 안에서 키우는 작물, 가축, 축사, 뭐 가축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이 5개 다 줘요. 근데 이 나머지 있잖아요. 이 작물 여기 비가림 시설에서 비가림 시설 작물에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 뭐 요런 것들 작물 있잖아요. 작물 그다음에 뭐 원예 시설에 딸기를 재배하는데 시설 작물이 싹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은 이거 다 잔손대장기를 다 주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안 줘요. 시설. 해가림 시설에서 인삼이 다 피해를 봤는데
이 시설은 네가 5개 주는데 장물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안 주거든요. 이 4개만 주거든요.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왜 그러냐? 잔존물은 밭에 놓고 썩으면 거름되니까 이 잔존물 제거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안 주거든요. 자, 요렇게 하나 조금 또 이해를 해놔요. 여러분들 이거 개념만 딱 잡아요. 이런 걸 지금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이런 거 암기하려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나중에 암기하시고 지금은 이해만 해요. 이해. 원론적인 것들. 이제 하나만 더 해줄게요. 공통적인 것들 좀 알아야 될 거 하나만 좀 더 해줄게요. 자,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에서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는가 요건 좀 공부를 하고 가시죠. 자주 나오니까. 첫째, 자,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시설, 버섯집 회사도 마찬가지요.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시설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적용해요. 10%를 적용하는데 최소 30만원에서 그 다음에 한도는 최소 30만원에서 다 써줄게요.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내요. 1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피복제 단독사고.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요렇게 부과하거든요. 자, 원예시설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원예시설은 손해액의 10%예요. 손해액의 10%. 근데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손해액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에 손해액이 10%면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인데 그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만 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100만원이 났어요. 100만원. 100만원 손해액이 10%면 10만원이죠. 10만원인데 이때 돈 30만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액이라는 거는 구조체와 피복제 있잖아요. 두 개 합친 거예요. 구조체와 피복제. 이 구조체라는 게 뭐냐? 요렇게 있으면 이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구조체고, 피복제는 비닐로 이렇게 씌운 거 있잖아요. 비닐 씌운 거. 요걸 피복제라고 그래요. 피복제. 이 본체를 갖다가 구조체라고 그러고, 구조체. 이 비닐로 씌우는 걸 피복제라고 그러고, 이 안에를 갖다가 구조체라고 하는데, 구조체와 피복제 동시에 같이 평가를 하는데, 동시에 다 피해봤을 때는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요건 알아놔야 돼요.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부과. 요거 알아놓고, 자, 두 번째,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손해액의 10%를 부과하는데, 자, 여기는 최소 10만원이고, 최고 1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해요. 요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하고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축 축사는, 자, 맥스. 손해에 의한 보험금의 입증 보험. 일정 비율 곱하기 50만원. 그 다음에, 그 화재의 경우는 화재는 손해의 보험금 곱하기 일정 비율. 자,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시고, 여기에 또 하나는 화재의 경우, 화재금은 자기부담금
미적용. 요것들은 화재의 경우도 자기부담금 적용해요. 화재도 자기부담금 적용한다. 자,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그래서 자기부담금도 좀 미리서 공부하고 하세요.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시설은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30만원, 최고 100만원이고, 피복제 단독사고일 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적용한다. 그 다음에 화재의 경우 자기부담금 적용 안 한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은. 자, 해가림 시설은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다. 100만원.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축 축사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 곱하기 일정 비율하다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일정 비율하고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해요. 화재의 경우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에다가 일정 비율. 요거는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데, 일정 비율 자기가 그 보험 가입할 때 선택을 하면 돼요. 뭐 10%, 15%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뭐 10%, 뭐 15%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들이거든요. 요거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기부담금 적용하는 거. 요거는, 자, 요렇게 조금. 가축 축사는 약관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요. 변동사항이 있어서 요렇게 수정됐으니까 요걸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거. 그리고 해가림 시설하고 가축 축사는 화재의 경우도 자기부담금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가림 원예시는 화재의 경우 자기부담금 적용 안 한다는 거. 자,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지금 내가 기본적인 것들 좀 해드렸어요. 기본적인 것들 시설 쪽에서 요거 조금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 향후로 이렇게 쭉 시설 들어가시면 또 파트별로 시설 갈 때마다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